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간이중심제 내역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적격심사 제도에서 낙찰자 내역서는 예정 가격 추정과 낙찰 하한율을 계산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내역서가 작성되었다면, 간이중심제 입찰은 낙찰 하한율이 입찰건마다 변동이 된다는 점과 별도의 단가심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종합심사제를 접하시는 회원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간이중심제 내역서 작성 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이중심제 입찰의 내역서 작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수량과 단가가 모두 기재된 조사 내역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찰자 여러분들이 그 조사 내역을 기초로 단가를 수정해서 종합심사제 제7조 균형 가격의 산정 1항에 맞게 입찰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 직접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역서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역서는 크게 재료비, 직접 노무비, 산출 경비 같은 직접 공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비에 비례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작성된 간접비가 있고요. 조정이 안 되는 사회보험과 안전관리 비용 등과 더불어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쳐 투찰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합심사제에서 이윤은 조사 금액에 반영이 돼 있더라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어서 입찰 금액 하향 조정을 위해 영원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역서에 직접 공사비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균형 단가율과 단가 기준율을 기억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균형 단가란 입찰 참여사의 내역서에 반영된 각각의 품목들의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자세한 건 종합심사제 제8조 균형 단가의 산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준 단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단가는 내가 작성한 입찰 내역 단가에 대하여 심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 간이중심제의 기준 단가의 산정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기준 단가란 조사 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90%한 금액과 균형 단가 곱하기 10%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 단가가 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저희가 미리 예상되는 단가 기준율을 산정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중심제의 기본 기준 단가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따 샘플로 보여드릴 공사는 고정비용, 즉 다시 말해 표준시장 단가와 또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PS 공정 등 마이너스 금액들이 총 전체 공사 비율의 30% 이상이 반영되어 기준 단가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8%짜리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고문의 세부심사 요령란에 보시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으니 공고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왜 기준 단가율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준 단가율을 찾아야 그 율에 맞춰서 직접 공사비를 흔들어 기본 내역을 세팅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기준 단가 산정 시 조사 금액과 균형 단가의 비율을 9대 10으로 하면 예상되는 기준 단가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사정률이 0%일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기준 단가율을 가지고 있다면 내 단가는 최저 83.60656%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18%일 경우에 사정률 0%일 경우 80.39216%까지 사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업체 평균 사정률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업체 평균 사정률이란 전체 업체들의 평균 입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들의 투찰 금액을 평균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입찰 참여사마다 실행 검토에 따라 투찰 금액을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상향 조정하잖아요. 그럼 보통 센터 부분 0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실행이 좋다 그러면 0 아래에 형성될 것이고, 실행이 나쁘다 그러면 보통 0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즘같이 제도 시행 초기의 균형 가격은 보통 기초금액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0.1% 혹은 플러스 0.2%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 결과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내 사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건 기존 적격심사 때와 동일합니다. 예가가 얼마나 뽑힐 것인가를 예측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내역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간이중심제 심사 점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이중심제는 적정 낙찰률이라는 게 없습니다. 수행 능력과 입찰 금액의 합계, 그리고 감점이 되는 계산 신뢰도를 점수를 합산하여서 100점에 가장 근접한 최고 업체가 수주하는 겁니다. 합산 점수가 동점이라면 공사 수행 능력이 높은 자가, 그것도 동점이라면 가격이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수행 능력 40점은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입찰 금액인데요. 입찰 금액 60점을 받아도 단가 산출 적정성에서 감점을 받으면 낙찰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로 입찰 금액 점수를 잘 받고 단가 감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저희 내역서 작성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작업창인데요. 지난주 입찰 신안 앞해송공간 도로공사 내역의 작업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접속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의 박스에는 공사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공사명이나 기초금액, 입찰 일정, 그리고 기준 단가의 구성, 적정 단가율 등등이 있고요. 그 밑에 그래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신청자 정보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으로 비드 파일에 기초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좌측 입찰 내역 생성 옵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 값으로 잡아놓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도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가 방어는 역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드디어 입찰 내역 계산하기 위한 입력 창이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의 단가 기준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18%로 계산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80.39215686%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업체 평균 사정률, 즉 균형 가격이 만들어질 포인트를 입력하시고 그 아래 내 사정률을 입력하시고 나서 4개 버튼 중 맨 왼쪽에 입찰 내역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아래 작업 정보 박스에 이렇게 내역서가 형성됩니다. 저희는 시스템의 특성상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역서를 만들고 그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액이 내 투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입력한 업체 평균 사정률과 그 사정률에 따른 평균 금액이 보이시죠? 이 율대로 결정된다면 우리 회사는 낙찰이 되는 겁니다. 잠시 조달청 가격 점수 산식을 보시겠습니다. 가격 점수 60점을 받으려면 루트 안의 결과값이 1에 가깝게 나와야 합니다. 소수점 5개짜리 반올림이니까 0.99995가 가장 유리하겠죠. 아무튼 1에 가깝게 나오려면 개수도 1이니까 괄호 안의 값이 0에 가깝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찰 금액이 균형 가격에 근접하거나 예정 가격이 균형 가격과 멀어지는 게 유리해집니다.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율을 입력해 보면서 작업을 해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10개까지 내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선택하시고 입찰 내역 삭제 버튼을 누르신 다음 추가로 얼마든지 내역 작업을 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새로 뜨면서 해당 파일의 내역서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공중의 단가가 얼마로 작성되었는지, 조사 금액의 단가는 얼마인지, 조사 대비 비율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보실 수 있어요. 옆에 원가계산서 버튼을 누르면 어떤 구성으로 작성되었는지, 적정 비율과 직공비 비율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 참고로 조달청은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997을 적용한 항목과 100% 적용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작업 정보에 있는 내역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내역을 조달청 PPS BID 파일로 변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맨 오른쪽 내역 파일 변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비드 파일로 변환되고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운된 파일의 투찰 금액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입찰서에 금액 입력하실 때 다른 입찰 금액과 헷갈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파일 이름 변경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내역서를 만드실 때 조금 고민하시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세요. 투찰 금액도 제각각이지만 그 금액들이 어떤 업체 평균과 사정률로 만들어졌는지를 만든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조금 빗나가 가격 점수는 만점이라도 단가 점수에서 감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위의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포인트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업체들이 어디쯤 보고 있는지 힌트가 될 겁니다. 단,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실제 변환된 파일의 포인트를 특정해서 보여주지는 않아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혹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생성 옵션의 그래프 표시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가 방어라는 게 있는데요. 특정 아이템들의 단가가 예를 들자면 몇 원, 몇십 원씩 작은 아이템들의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단가 감점에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췄는데 감점이 돼서 점수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중치가 작은 것들을 조금씩 금액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3단계, 소극, 보통, 적극 이렇게 나눴는데요. 소극을 선택하시면 투찰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요. 적극을 선택하시면 기본이나 소극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단가 방어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니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가 방어를 하셔야겠다 하시면 보통 정도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낙찰을 기원합니다.